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은퇴 후 파산의 나락으로. 여러분 혹시 나는 노후 걱정이 크게 없을 거야. 지금까지 착실히 벌어놨으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한때는 50대 초반만 되어도 충분한 자금이 모일 것이라고 낙관했어요. 그때가 되면 은퇴해서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고 아침에는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가족이나 친구들과 근사한 식사나 하면서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꿈이었죠.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은퇴 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갑 속에 든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야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죠. 특히나 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은퇴 후 파산의 나락으로라는 말이 남일만 같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 문제, 가족의 돌발 상황, 경제적 위기, 예기치 못한 지출 은퇴 시점에 맞추어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오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미리부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나는 결코 파산까지는 안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어도 막상 그런 상황이 코앞에 다가오면 아무도 쉽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파산까지 가게 된 3가지 사례를 간단히 나누어 이야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건강만 믿고 살았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제 지인이었던 어씨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씨는 50대 중반에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퇴직금도 꽤 받고 퇴직 직전부터 준비해둔 예적금, 펀드 등으로 모아놓은 자금이 어느 정도 있었죠. 본인은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도 없고 평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깨 결림 정도로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뜻밖에도 큰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었어요. 문제는 수술과 입원, 그리고 재활에 드는 비용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은 당장에 들어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병원비 자체도 물론 컸지만 어씨가 은퇴 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넉넉하게 쓰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어요. 자녀들이 이미 독립해서 특별히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등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 그동안 아껴왔던 돈을 은퇴 후 즐기는 데에 투자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왕창 들어가 버리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은퇴 전에는 충분해 보이던 자금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돈 걱정을 해야 할 줄 알았나? 라고 어씨는 계속 푸념을 하곤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은퇴하면 좀 더 마음껏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건강이 나빠지니까 돈 쓸 일은 훨씬 많아지고 수입은 뚝 끊기고 이렇게 황망하게 파산 직전까지 가버린 거죠. 이 사례를 통해 느낀 점,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너무 의존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는지, 은퇴 후 생활비 지출 패턴을 안정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는지. 어씨는 결국 가족들 도움과 재정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가며 겨우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분 말씀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병원비 대책을 더 철저하게 세워둬야 했고 은퇴 후 첫 해에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맞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2. 자녀 결혼 자금도 내 노후 자금에서 나간다는 걸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B씨 부부는 직장 생활 내내 참 알뜰하게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우리 노후에는 여행도 가자,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자고 서로 다짐하면서 따로 경제 교육을 잘 받았던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것저것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래서 모아놓은 자금이 꽤 됐습니다. 어느 날 B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은퇴해도 무섭지 않아. 지금 가진 돈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B씨 부부는 그래도 부모로서 기본은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예식 비용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신혼집 전세 자금이라든가 혼수 비용, 예식장 잡는 비용도 결국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많아요. 문제는 B씨 부부의 계획에는 자녀 결혼 자금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죠. 뭐 적당히 도와주면 되겠지라는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B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또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은퇴 후에도 아이들이 편하게 신혼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선뜻 지갑을 열게 되죠. 그렇게 지출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노후 자금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목돈을 지출해도 괜찮았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봤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게 된 겁니다. 결국 몇 년 뒤 부부의 생활비마저 빠듯해지면서 추가로 대출을 당겨야 하거나 집을 줄이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노후 자금은 그야말로 나와 배우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함.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부양, 돌발적 가족 행사 등 은퇴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미리 계획해야 함. 결혼 자금 지원 규모는 충분한 상의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자녀 스스로 대출 등을 통해 감당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음. B씨 부부도 결국은 집을 한번 축소 이전하면서 그 차액으로 겨우 버티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3. 투자는 계속해야 노후가 편하다던데 시장이 뒤집어질 줄 몰랐죠. 마지막 사례는 C씨 이야기예요. C씨는 은퇴 직전까지도 꽤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유지했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을 그대로 들고 있기만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며 본인은 은퇴 후에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자금을 불려가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사실 그런 전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일정 부분 투자를 잘해서 자금을 증식할 수 있다면 훨씬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C씨가 은퇴 후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아직 수입이 있으니 적자가 나도 다시 벌면 되지라는 여유로 버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어떨까요? 이제 고정급여는 없고 오로지 쌓아놓은 자금과 투자,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게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C씨가 투자해둔 상품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버티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연이어 떨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고민하고 그러다 밤잠까지 설치며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감당이 안 되어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했어요. 그 손실폭이 상당해서 결과적으로 원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었죠. 그 뒤로는 C씨도 마음이 급해져서 무언가 빨리 만회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한 방에 만회해야지 라는 유혹이 들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정 또한 실패로 이어지면서 결국 은퇴 후에 모아둔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고 말았어요. C씨가 말하길 은퇴 전과 은퇴 후에 위험 감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내가 뭐든지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소득이 제로가 되니까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인사이트.
은퇴 시점에는 원금 보전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 부담까지 감안해야 함. 은퇴 후에는 시기별로 적절한 투자 전략의 안정형, 혼합형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CC는 다행히도 몇 년간은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가고 있지만 자금 손실이 없었다면 훨씬 여유로웠을 거라는 아쉬움을 지금도 아주 크게 느끼고 계시답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5가지 현실적 대안. 위의 3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을 어느 정도 막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방법들이 있을까요? 비상금 별도 확보. 당장 한두 달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건강 문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로 별도 통장을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은퇴 후 초기에는 이 비상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보험 및 의료비 대책 재점검. 이미 가입된 의료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은퇴 전에 준비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상품이 많으니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가족 행사 비용 미리 설계. 자녀 결혼, 부모님 부양, 형제 자매 돌발적 지원 등 가족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꽤 많아요.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지 혹은 전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투자 비중과 전략 재조정. 은퇴 후에는 일정 정도의 안정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유리해요. 공격형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크게 흔들리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무 전문가 또는 은퇴 설계 전문가 상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렵다면 은퇴 설계 전문가나 재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물론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결국엔 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정말 무섭네, 은퇴 준비 제대로 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겁을 주려고만 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대비하면 한결 수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 상태가 다르고 자녀와의 관계나 건강 상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해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은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정해보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내가 아플 리 없지 뭐.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 자금까지 내게 바라진 않겠지? 투자는 안정적으로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낙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은퇴 후 파산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은퇴를 해버렸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불안해하신다면 어떡할까요?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보험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해보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집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여러 방안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탈출구가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은퇴 후에 돈이 곧 내 시간과 자유를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상당 부분 결정지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돈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족, 친구, 사회적인 관계, 건강, 여유 시간,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은퇴 이후의 삶이 좀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은퇴 파산 사례가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일을 설계하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은퇴 후 파산의 나락으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비해 봅시다. 여러분도 혹시나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오늘부터 가볍게 메모장에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은퇴하면 월 얼마가 필요한가? 현재 내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나? 등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조금씩 그림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정말로 다음 인생을 멋지게 즐길 수 있길, 그리고 결코 파산의 나락에 빠지는 일 없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